네, 반갑습니다. 더바른 TV의 창쌤입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날씨가 이제 되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투자가 잘 될 수 있습니까? 뭐 정답은 뭐 없을 수 있지만 제가 가지고 가는 그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투자의 원칙. 자, 저는 먼저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역을 잘 선택 들어가셔야 돼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 또 감소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감소 지역보다 증가하는 지역이 훨씬 더 낫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일자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인구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돈이 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찾아가시되 인구 증가 지역을 찾아가신다 그러면은 일자리가 있고 돈이 도는 지역이다. 저는 첫 번째 지역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지를 봅니다. 입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사거리에 있는지 삼거리 아니면은 뭐 도로에 접합이 되어 있는지 저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신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부분인데 또 용도도 보셔야 됩니다. 도시지역인지 관리지역인지 또 농림지역인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많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또 택지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개발인지 수용 개발인지 이것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 이 타이밍은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투자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중한 재산을 투자하는데 내 재산이 장기간 동안 이게 묶여 있다 그러면은 사실적으로 이게 투자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 황금성 부분을 저는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진행했을 때 언제 이것이 현금화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 타이밍을 잘 투자하셔야 된다. 토지를 매입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겠죠. 토지를 매입도 중요하지만 매도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투자의 원칙에는 지역과 입지, 용도, 타이밍을 보시고 이게 딱 맞았을 때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역, 입지, 용도, 타이밍이 맞는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지역은 뭐냐면 물론 화성도 있고 그 다음에 평택이 있는데 제가 화성 평택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이 평택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도 좋고요. 왜? 인구에서 증가하니까 입지, 용도, 타이밍도 상당히 지금 맞아떨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평택의 전체적인 면적인데요. 이 면적 안에 지금 현재 인구가 있겠죠. 자, 먼저 지역, 평택을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이 평택의 인구는 현재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현재 57만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넓은 면적에 57만이 현재 거주하는데 앞으로 인구가 얼마만큼 더 들어오느냐? 2035년에서 40년까지 평택 도시기본계획에 나온 것으로 본다면 100만원에서 120만을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57만 인구가 있지만 거주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거주 인구만큼의 인구가 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인구가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인구 증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일자리가 있다는 거죠.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뭐야? 산업단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성장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2035에서 40년까지 100에서 120만을 예상한다 그러면 앞으로 평택은 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2035 도시기본계의 가장 큰 틀은 동북권과 서북권 나눠지는 동구와 서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지금 평택의 가장 큰 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도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도로가 들어가는 곳에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평택의 도로는요.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 제2 서해안고속도로, 서부 내륙고속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서평택 JCT에서 제천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개통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평택의 정중간을 가로지르는 이 도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도로가 미리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도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철도입니다. 이 철도 같은 경우는요. 지금 평택에 가장 대표적인 KTX SRT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 복선전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택에는 도로와 고속도로 그리고 철도와 전철이 같이 들어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철도에는 여기 이제 지제 역사 앞으로 이 일대가 많이 개발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해 복선전철 중에서 이 안중역세권이 또 개발될 겁니다. 그래서 철도가 들어가고 복선전철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역 주변으로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쪽은 지제 역세권, 여기는 안중 역세권으로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일대는 또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도, 전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역세권 개발해서 도시를 또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와 철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산업단지.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 왜? 인구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평택의 대표적인 포승 국가산업단지가 서평택에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안중권이 개발된 거죠. 따져보면은. 자, 그리고 포승지구 62만 평이 지금 택지가 개발돼서 지금 건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화학, 반도체가 들어오는 포승지구 62만 평이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다녀왔는데 여기 지금 건축 행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청북에도 산업단지가 즐비합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물론 이쪽 팽성 쪽에도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산업단지만 제가 넣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있다는 것은 뭐냐? 일자리 창출이 있다는 거죠.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활동을 하니까 돈이 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산업단지까지 했고 이제 기업도 여기 너무너무 많은 기업이 들어와 있지만 그 중에서 대기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LG전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쌍용 자동차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 클러스터 이제 현대 들어올 거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굵직한 대기업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자, LG, 삼성, 그 다음에 현대, 기아, 그 다음에 쌍용. 제가 LG를 좀 크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군 전역 후 첫 직장이 럭키그룹이었었어요. 네, 럭키그룹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LG로 바뀌었고 이렇게 되는데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삼성과 이제 대립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 아들이 이제 삼성에 다니다 보니까 LG보다 삼성을 더 좋아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LG가 그래도 좀 더 크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LG, 삼성, 현대, 기아, 그 다음에 쌍용이 이미 입주해서 지금 여기에 일자리가 있고 기업체가 들어왔는데 대기업이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와 경제활동, 돈이 도는 지역이 바로 이 평택입니다. 도로, 철도, 전철, 역세권, 산업단지 다 들어와 있고 대기업이 들어와 있다. 그것도 굵직한 대기업이 다 포진되어 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신도시. 대기업까지 들어와 있고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인구가 들어오니까 도시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동북권의 고덕국제화도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청북의 도시, 그 다음에 서평택의 화양도시개발지구. 여기는 이제 84만 평 규모로 개발되는데 여의도 면적과 비슷합니다. 여의도 면적이 약 80만 평 조금 넘으니까 이 84만 평이면요.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가장 큰 도시개발 사업이 바로 이 화양지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제 성장관리 지역으로 해서 여기도 대규모 주택단지로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호 희곡지구가 여기 확정이 돼서 이제 개발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덕지구 70만 평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 신항만 쪽으로 들어가는 이 서평택 쪽에 현덕지구가 들어간다면 이 일대 또 판도가 바뀔 거다. 70만 평이면요 여의도보다 약 10만 평 적은 규모예요. 그러면은 이 서평택의 이 일대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도시가 형성이 되는지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팽성 쪽에도 이제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항만공항. 지금 수원 비행장이 군 비행장이 화성으로 가느냐 평택으로 가느냐. 예, 물론 이제 화성의 화홍지구로 간다는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반발하다가 지금은 호응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었고요. 평택도 지금 공항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화성이냐 평택이냐 수원 비행장 이전하면서 민간 항공도 같이 들어오는 이러한 곳으로 지금 진행하는데 평택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화성의 화홍지구로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자, 항만공항이 들어가는 곳이 이 평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항만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단지와 그 다음에 주거 형태로 들어가는 도시가 또 형성이 됩니다. 1종, 2종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조감도가 나와 있죠. 이 빨간색은 다 상업지입니다. 이쪽은 이제 1종과 저기 2종 들어간 거죠. 자, 2종을 지금 뭐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 나머지 부분은 다 뭐냐면은 여기는 다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갈 것이죠. 도심이 여기 또 들어간다는 겁니다. 홍콩처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아,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크루즈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내항에 크루즈를 들어올 수 있는 항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거제도에서 근무하는 이제 고객분이 두 분 계시는데 해양대학교 나오셔서 거제도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 평택항은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개발될 거랍니다. 전 세계를 다 다녔답니다. 앞으로 평택항은 부산과 인천항보다 더 큰 규모로 개발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도 더 확신을 갖고 이 평택을 더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도로, 철도, 그 다음에 전철,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대기업, 신도시, 항만, 그 다음에 관광지. 관광지가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이 평택구 관광단지가 여기 들어옵니다. 자, 이거 확정돼 가지고요. 아마 서평택 중에서 평택구 관광단지가 제일 먼저 개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이죠. 지금 평택 관광단지 여기 수용 개발한다고 해서 보상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관광단지로 개발하는데 여기는 지금 가는 곳이 어떻게 되냐면 승용차나 버스밖에 없는데 앞으로 전철 타고 간다. 왜? 내년에 여기가 이제 안중역이거든요. 내년에 서해 복선 전철 여기가 상반기에 개통이 되면 전철 타고 관광단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메리트입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광단지까지 현재 개발이 들어간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발단지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바로 여기 현덕지구 70만 평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서평택 쪽은 이제 국가산업단지부터 해서 도심이 형성이 되고 신항만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관광지까지 했고 이제 미군기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가 지금 이 평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팽성에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합참본부도 용산에 있는데 이 평택으로 이전을 합니다. 자, 험프리스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합참본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거 확정이 돼서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미군기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가 평택에 있고 한국의 합참본부가 평택에 내려가는 거예요. 평택은요 어마어마하게 개발될 수밖에 없고 발전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원래 미군 기지 때문에 평택이 원래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뭐 도시가 개발되고 대기업이 들어오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군 기지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보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군 기지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가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동북권, 서북권은 나뉘어질 것으로 이제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평택에 이제 평택시지만 앞으로 이제 동북권과 서북권 나눠지는데 관공서가 여기 하나 있는데 동북권에 이쪽 서평택 쪽으로 화양도시에 서구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구와 서구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이게 동구와 서구로 나뉘어지면 동구와 서구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리고 지금 빨간선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반도체 그리고 미군기지 신항만 평택은 틀이 동구와 서구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반도체 사업과 미군기지와 신항만이 평택을 지탱하고 앞으로 이끌어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반도체 미군기지 신항만 이것이 평택을 100만, 120만으로 가는 그런 큰 도시로 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하면은 대한민국의 평택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는 평택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항만은 이제 서평택 신항만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의 원칙에 들어갔을 때 지역, 입지, 용도, 타이밍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도로가 들어가는 곳, 철도가 들어가는 곳, 전철이 들어가는 곳, 역세권 개발이 되는 곳, 산업단지, 기업, 신도시, 항만, 공항, 관광지, 미군기지, 관공서가 들어가는 이러한 곳을 찾아서 들어가신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평택은 너무너무 애정이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많은 지역이 투자에 가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평택과 화성이 인구 증가가 가장 많이 되면서 일자리가 있는 돈이 도는 그런 곳이 바로 평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낮에는요. 제 옆 건물에 이 건물 옆 건물에 이제 빌딩을 지금 짓고 있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현재 11시가 좀 넘었네요. 자, 늦은 시간에 영상을 만들었지만 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고요.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곧 이제 단풍도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좀 쌀쌀한 날씨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했습니다. 행복하십시오.